예, 링컨의 마크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스타디 시간에 막 그 타이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그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좀 스타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 시장의 여러 가지 좀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게 이제 타이어 시장이 대부분 이제 B2B 세일이 많으니까 B2B 세일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점이 좀 B2C 세일하고 좀 다른 건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가 만약에 중국 업체 M&A 됐을 때 넥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 보통 이제 대기업 공채 사원들이 영업으로 들어가면 많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업을 한다기보다도 하나는 영업 관리라고 그래서 B2C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B2B 영업이나 뭐 기술 영업 해갖고 대부분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업의 기본은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 관계라든지 신뢰를 구축하는 거는 사실은 B2B하고 B2C 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B2B하고 B2C하고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B2C는 아무래도 물량이 뭐 예를 들면 소비자가 뭐 한 개, 두 개 사가는데 B2B 같은 경우는 물량이 대량으로 사가잖아요. 한번 구매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B2C 시장에서는 물건을 고를 때 가격을 싼 거를 더 많이 선호를 하겠는데 B2B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싸게 공급받아도 이 업체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소가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B2C 시장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B2B 시장은 굉장히 의사결정이 오래 걸려요. 프로세스가. 신중한 거죠, 그만큼. 대신 한번 결정이 되면 좀 장기간 오랜 물량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B2B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진은 좀 더 적죠. 물량이 크니까. 그 대신 이제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B2B를 하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업무를 맡으면 보통 어떤 지역을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하던 기존에 거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수인계를 받고 거래 업체들하고 얼마만큼 기존에 했던 업체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량을 좀 더 늘려 나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을 발굴을 할 때는 대부분 그런 큰 물량을 살 수 있는 회사들이 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2C처럼 그렇게 뭐 이제 콜드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몇 개 정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 방문했다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를 어떻게 만나는 것부터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뭐 딜이 얘기가 되고 왜냐면 이 업체도 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들의 약점은 뭐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면 그 거래 업체를 새로 뺏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2B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번은 기존에 하던 관리 업체를 잘 관리해서 또 잘못하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존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면서 저 업체가 필요한 거를 수시로 계속 그 이제 그 구매하는 담당자하고 파악을 해서 원하는 거를 계속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규 업체를 이제 그 내가 할당받은 지역의 섹터에서 조사를 해갖고 그 업체를 이제 하나하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B2C 업체하고 다른 거는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B2B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이제 개략적인 건 됐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근데 지금 볼 때 현실적으로는 거의 금호에서 인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권도 있고 워낙 의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금 조달인데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전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 금호 아시아나 박상구 회장이 워낙 인맥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은 결국은 조달이 될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은 금호로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금력을 앞세워서 10% 정도 중국 업체가 인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전에 쌍용차도 사실은 중국에서 인수해갖고 기술만 홀라당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인도의 마한드라 그룹이 인수해갖고 지금은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됐는데 중국 업체가 들어가면 기술만 빼먹을 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가급적이면 그건 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넥센 같은 경우 물론 단기적으로는 금호가 중국에 넘어가면 아까 우리 여기 한 명 친구가 얘기한 대로 지장은 있을 테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타이어 시장은 뭐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그 꼭 요번에 금호를 아니라 하더라도 몇 년 내로 뭐 다른 데를 인해서 언제 기술력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중국 업체가 금호를 인수한다고 그래서 넥센한테 뭐 단기적으로 다소 지장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물론 조금 지장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타이어 시장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타이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만약에 그냥 내가 가서 카센터에서 산다 그러면 한 짝에 예를 들면 만약에 25만 원이다 그럼 4개를 가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사면 25만 원짜리가 11만 원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되거든요 가격이.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유통구조가 만들어졌냐 카센터에 물어보니까 카센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직 타이어 업체들이 밀어내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몇억 원어치 현금으로 타이어를 그렇게 30% 40% 가격을 사갖고 마진을 조금만 붙여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퀄리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센터에 가서 제 돈 주고 타이어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화가 나더라. 아니 10% 20% 정도 가격이 차이 나면 그건 이해하겠는데 타이어 한 짝에 그냥 사면 25만 원이고 온라인으로 사면 11만 원이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가격 구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 타이어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 제너시스에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체해 주는데 한국 타이어에서 계속 우리 문제는 아니고 발뺌하다가 결국은 현대자동차에서 제너시스가 차세대 주력 업종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돈으로 일단 다 바꿔주고 한국 타이어의 상당부 거래를 확 끊어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신형차에 뭐 미쉐린이라든지 이런 타이어들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B2B 시장이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타이어 책임이 정말로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적응을 안 했다가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B2B 시장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걸 하고 원래 타이어 시장에 또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